여러분의 어깨 캡틴 숄더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한강병원에서 어깨를 포함한 상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주영 원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어깨에 석회가 꼈다 또는 돌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 중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석회성 건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건, 즉 힘줄에 석회가 생기는 질환으로 힘줄이 뼈에 붙는 골 부착부에 생기는 건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많은 부위에서 석회가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다음 그림에서 보이는 어깨의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흔한 어깨 질환 중 하나로 주로 30대와 50대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70대 이상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회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어깨의 4개의 회전근개 힘줄 중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에서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극상건과 견갑하건의 동시에 그리고 극하건과 견봉하 윤활랑 마지막으로 견갑하건 단독순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당뇨와 통풍 같은 전신질환이 주요 위험인자로 뽑히고 있으나 정확한 기전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석회성 건염 환자분들이 이게 내 몸에 왜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몇 개의 이론들이 존재하나 아직 논란이 있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힘줄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게 되어서 국소적으로 일부 산소가 줄어들게 되면서 힘줄에 괴사가 되고 석회가 생긴다는 퇴행성 이론이 있고 또 힘줄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섬유 연골세포로 이형성이 되면서 석회가 된다는 반응성 석회화 이론도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 나누기도 하는데요. 석회화 전 단계, 석회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회화 후 단계로 나뉩니다. 특히 이 석회화 단계는 칼슘이 쌓이면서 크기가 점차 커지는 형성기, 칼슘 침착이 끝나는 휴지기, 신생혈관이 형성되어 석회를 흡수하는 흡수기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중 석회가 흡수하는 흡수기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시기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석회화 단계에서 흡수기 때와 형성기 또는 휴지기 때의 모양이나 양상이 좀 다른데요. 좌측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흡수기 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석회가 상대적으로 좀 솜털같이 보이게 되고 실제로 수술 들어가서 보면 치약 같은 점도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사진과 같이 형성기 또는 휴지기 때에는 엑스레이상 석회가 균일하게 진하게 보이게 되며 실제로 분필가루 같은 모양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나이를 보고 신체 진찰과 더불어서 어깨 엑스레이 사진들을 찍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석회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석회의 모양이나 크기, 위치 등을 가늠하게 되고 석회화의 단계에 따라 석회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측 엑스레이와 같이 석회가 잘 보일 수도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우측과 같은 초음파 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 등과 같은 다른 어깨 질환들과의 감별을 위해서 MRI와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깨의 석회성 건염의 치료는 증상에 기초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발견되었다고 다 치료를 하진 않습니다. 무증상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증상이 있는 석회성 건염만이 치료의 대상이 되고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를 선행하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경미한 경우 진통소염제 약물 치료와 더불어 물리치료 등을 먼저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치료와 더불어서 체외충격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체외충격파는 주 2, 3회씩 최소 3주 정도 진행하게 됩니다. 석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유도하에 주사침을 이용해서 석회를 배출시키고 녹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치료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존적 치료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케이스는 61세 남한으로 3개월 정도 동네 정형외과에서 보존적 치료 그리고 또 한의원에서 침까지 맞으셨는데요. 호전되지 않아서 저한테 오시게 됐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우측 어깨에 극상건에 생긴 석회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존적 치료로 LA에서 한 차례 초음파 유도와 석회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체외 충격파를 3, 4회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2주 후 다시 촬영한 엑스레이상 석회가 거의 다 없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증상 또한 거의 호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50세 여자 환자로 타병원에서 마찬가지로 도수치료까지 치료를 2달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통증이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고요. 마찬가지로 초음파 유도와의 제거술 및 체외 충격파 3회 정도 하셨습니다. 완전히 호전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존적 치료를 수개월간 하였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 치료는 어깨를 절개하여 열어서 제거하는 것보다 재활 기간이 짧고 미용적으로 우수하며 덜 침습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깨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 함께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는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석회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와 더불어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동반된 다른 문제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술 케이스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68세 남자 환자로 15년 전에 타 병원에서 한번 우측 어깨 석회로 수술받은 과거력이 있으시고 약 1년 전부터 석회로 보존적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으셨습니다. 주사도 수차례 받으셨고 충격파도 수십 회 받으셨는데 내원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시면 엄청 커다란 석회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하셨고 수술 전 촬영한 MRI상에서 극상권과 극하권에 넓게 석회가 침착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사진에서 다음과 같이 많은 양의 석회가 나왔고 병변이 워낙 크셨던 분이기 때문에 실로 봉합술까지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수술 후 3개월째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되겠고 대부분의 석회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55세 여자 환자분으로 이분도 어깨 통증으로 동네 의원, 한의원 등을 전전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으나 호전되지 않아 내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견갑하권 쪽에 발생한 석회로 보입니다. 염증이 워낙 심하셨었고 팔을 아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파하셨습니다. 촬영한 MRI상 견갑하권 부위에 석회 및 염증 조직들이 많이 관찰되고 주변으로 근육까지 염증이 매우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관절 내시경적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관절 내시경에서 석회 및 심한 염증 소견 그리고 주변과 유착이 매우 심하게 된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석회 및 염증 제거 그리고 유착 박리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 후 촬영한 엑스레이에서 석회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수술 다음날 퇴원하셨고 다음날부터 팔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 통증도 2-3일부터는 거의 호전되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시행하고 있는 관절 내시경을 통한 석회 제거술 방법은 수술 후에 보조기를 찰 필요가 없으며 수술 후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고 또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수술 후에 다음날부터 관절 가동 범위 회복을 위한 재활 운동을 진행하게 되며 약 3-4주 후부터는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석회의 크기나 심한 정도에 따라 변동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3개월 후부터는 중등도 이상의 근력 운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과 같이 석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힘줄이 많이 손상된 경우에는 석회를 제거한 후 힘줄을 함께 봉합해줘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보조기를 약 4주 정도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어깨 석회성 건염은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은 질환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 우선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고 이완 기간이 수개월 또는 수년 지속되는 경우 석회 크기가 커져서 힘줄 파열이 동반된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른 어깨 질환들과의 관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적 치료는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나름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을 일으키는 석회를 잘 찾아내야 하고 또 최대한 주변의 힘줄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수술 후 합병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 통증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는 경우 꼭 어깨 전문의가 있는 연세한강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 및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